저는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 총 7가지 거예요. 너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렇게 일본어가 많이 늘었냐? 문장으로 말을 잘 못해서 한자 부분은 그냥 무조건 패스하고.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네, 지난 영상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최근 영상이 업로드되었던 마츠야마 여행이 11월 중순쯤 여행이었는데 바로 저번 주에 제가 또 나고야와 시즈오카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6개월간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일본어 실력은 그렇게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는 편은 아니고요. 현지인들과 큰 문제 없이 장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실력이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1어를 공부한 거는 거의 6개월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이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니까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우선 저는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 총 7가지의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학습지입니다. 이게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제 돈 주고 구매해서 학습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우선 저는 가벼운 학습지를 이용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 가벼운 학습지 언박싱 리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학습지를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습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일본어 학습지 패키지가 35만원에서 37만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학습지와 함께 인터넷 강의까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건데요.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제일 기초적인 1호부터 심화 과정까지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이어지는 커리큘럼인데요. 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게 레벨 3인데 이런 식으로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회화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문법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단어, 회화, 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까지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습지입니다. 말 그대로 가벼운 학습지여서 그냥 한두 권씩 갖고 다니면서 되게 가볍게 공부하기 좋아서 이 학습지 전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이건 진짜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패키지가 꽤 많은데 거의 레벨 하나당 이 책이 12권씩 있어요. 레벨 4까지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지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언박싱 리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현지에 뛰어들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저에게 가장 큰 일본어 실력의 향상을 보여준 방법인데 지난 영상들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작년 3월에 오키나와 한 달 살기를 한 달간 다녀왔는데요. 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흘간 지내면서 정말 기본적인 일본어만 할 줄 알던 저에게 열흘간 만났던 5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개인 선생님처럼 정말 너무 친절하게 많이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단기간에 확 회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그 친구들이 알려주는 모든 단어들을 그걸 저는 핸드폰에 다 하나하나 적어서 메모해두고 뭐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아 오늘 이런 단어 배웠었지 하면서 그거를 다시 암기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자주 쓰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열흘 동안 습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각보다 내가 배운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네? 하게 되면서 이제 회화의 시작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현지인들한테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런 말투나 억양 그리고 뉘앙스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나 약간 은어? 라든지 아니면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이 한국에서 배우는 학습지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 살고 있거나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제가 하는 일본어를 보고 야 근데 너 되게 현지인처럼 말한다. 되게 뭔가 엄청 유창하진 않은데 뭔가 발음이나 뉘앙스가 되게 현지인 같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현지인들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회화가 확 늘다 보니까 한 달 살기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혼자 학습지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데 이게 너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지에서 배우는 게 빠르구나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학원인데요. 뭔가 학습지를 병행하면서 조금 더 빠른 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도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일주일에 2번씩 1시간씩 진행되는 회화 수업이었는데
이 점은 또 아쉬운 게 이 회화반이라는 게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지만 그 클래스 안에서도 실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문법반이 아닌 회화반에서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면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예 초급은 아니어서 중급반으로 들어갔는데 또 중급반에는 또 어느 정도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아쉬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번만 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뭔가 일본어 실력이 확 향상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학원도 한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 5일로 해서 뭐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하면 정말 좋지만 아무래도 일도 해야 하고 개인 시간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았고요. 물론 백수 때는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또 많이 늘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도 독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학원이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4번째는 일본 관련 방송 매체 보기입니다. 뭐 일본 유명한 애니나 영화나 그리고 일본 예능 방송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가수가 출연한 예능이나 다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듣는 귀가 많이 늘어요. 물론 자막은 있습니다. 한국 자막과 그 1어를 들으면서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이런 말투를 되게 굉장히 많이 쓰네?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는 이런 말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느샌가 귀가 조금 뚫려서 나중에는 자막 없는 예능이나 방송을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방송 매체를 접근해서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일본어 관련 유튜브, 인스타 채널 참고하기인데요. 생각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일본어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런 채널들을 다 구독해서 매일 아침에 뭐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럴 때 그런 걸 보면서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3가지 단어나 문장 정도는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개만 외워도 한 달이면 90개인데 이게 뭔가 한 번에 90개를 외우기 굉장히 힘들지만 한 번에 3개 외우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오늘의 단어, 오늘의 문장 이런 거를 굉장히 참고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배워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한자를 멀리하라 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뭐 JPT나 JLPT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천하는 방법인데 저는 무조건 회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한자를 멀리 했는데 한자라는 게 워낙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뭔가 외워야 한다는 강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1어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자 때문에 외우기 싫고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습지 공부할 때도 한자 부분은 그냥 무조건 패스하고 무조건 회화나 단어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학습지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필수 한자가 있어요. 저는 이거 절대 안 봤습니다. 한자는 그냥 무조건 넘겼어요. 제가 아는 일본에 살고 있는 동생도 저한테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절대 한자는 공부하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한자를 외우려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이 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게 한자를 안 한다고 계속 한자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한자를 몰라도 계속 1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한자들은 무조건 눈에 익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굳이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알고 있는 한자가 많습니다. 자주 사용하고 자주 보는 한자들은 눈에 익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공부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한자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꾸준히 현지인 친구들과 만나고 연락하기인데요. 이 방법은 저처럼 현지인 친구들이 있거나 일본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 3월에 오키나와 한 달 살기를 가서 굉장히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요. 여행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면서 일본 여행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뭐 대화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일본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화 실력도 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현지인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게 여행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현지인들만의 문화나 뭐 이런 관광지? 이런 데도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이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 친구들 있으면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업로드는 안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시즈오카와 나고야 여행을 하면서 2명의 일본인 친구와 함께 했는데요.
거의 이번에는 뭐 현지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현지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던 현지인 친구들도 저를 9달 만에 만났거든요. 1달 살기 이후로 만났기 때문에 9달 만에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일본어를 오키나와에 있었을 때는 진짜 정말 짧은 단어로만 말을 했거든요. 문장으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랬던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지금은 제가 문장으로 얘기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하니까 얘네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렇게 일본어가 많이 늘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봐도 정말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지인 친구들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을 이어나가고 자주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본어를 반년 만에 어떻게 회화 실력을 확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뭐 대단한 실력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 현지인들과 무리 없이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제 자신이 굉장히 대견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더 공부해서 친구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 오히려 이런 동기부여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방법으로도 친구를 사귈 수 있구나, 뭐 이런 방법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쓰야마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즈오카 나고야 여행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그 뒤에 3월에는 또 도쿄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는 거의 뭐 2~3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일본을 가게 되는, 뭐 제가 제주도도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여행을 하는 유튜버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시즈오카 여행 영상도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일본어 가벼운 학습지 언박싱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